정작 성탄절 날은 휴일은 아니었으나 한결 손님이 뜸해서 한숨 돌릴 수가 있었다. 폐점 후엔 지하에 있는 스낵바에서 PX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을 위한 파티가 있다고 했다. 청소부나 보일러실 아저씨들까지 들떠서 수군대고 이발하고 미장원 가느라 술렁대고 있었다. 한국물산부의 종업원들은 PX에서 월급 받는 신분이 아닌데도 초대받았다고 했다. 스낵바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라도 한국 사람이 사 먹을 수 없는 곳을 구경 삼아 들어가기가 싫어서 아직 못 가본 데였다. 달콤하고 진건한 고기 냄새와 고소한 팝콘 냄새가 온종일 올라오는 곳을 구경한다는 것은 부잣집 밥상 구경이나 마찬가지여서 미제 물건 구경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되지지가 않았다. 생전 처음 구경하는 파티와 지척에 있으면서도 금기의 장소였던 스낵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온종일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았다. 종업원들에게 충분히 모양낼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지 자기네들 나름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PX 문을 일찍 닫아서 파티 시간까지는 3시간이나 남아 있었다. 문을 닫자마자 파자마부에서는 월급 봉투가 나왔다. 파티나 성탄절 하고는 상관없이 매달 25일이 월급 날이라고 했다. 나는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보너스가 없는 대신 월급은 한 달치를 다 줬노라고 사장이 말했다. 나는 제법 두둑한 월급 봉투를 고개 숙여 받았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어찌나 뛰는지 옆에서 눈치챌까봐 더욱 얼굴이 달아올랐다. 초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허 사장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말했다. 그 자리에서 끌러보란 소리 같아서 봉투를 만지니까 김 언니가 첫 월급 봉투는 화장실에 가서 끌러보는 거라고 못하게 했다. 정말이요? 나는 울상이 됐고 다들 박장대소를 했다. 놀림을 받고 있다는 건 확실했지만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고 나를 귀여워하고 있다는 건 믿어도 될 것 같았다. 티나김이 정색을 하고 파티까지는 시간이 넉넉하니 나가서 우동이나 사 먹자고 했다. 나한테 따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국밥집하고 붙은 우동집 안은 온통 PX 종업원들 차지였다. 다들 파티에 갈 텐데 못하러 우동을 사 먹죠? 기대하지 마. 양놈잔치는 우리하고 달라. 기껏 팝콘하고 콜라나 내놓을 텐데 그나마 넉넉하려나 몰라. 우리도 우동을 시켰다. 집에 가서 펴보면 알겠지만 월급은 아마 미스 박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을 거야. 허 사장 후한 사람이야. 양키 물건 매장에서 일하는 애들 얼마 받는 줄 알아? 기껏해야 10만 원 남짓이야. 그래도 그렇게 사치하고 다니는 건 생기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미스 박도 PS 물 먹은 지 보름이 넘었으니까 짐작했을 거야. 돈 잘 벌기로 치면 매장 아가씨들보다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더 나을지도 모르지. 다 안통속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직접 차고 나가고 또 제 몸치장 하는데 드는 돈도 아가씨들보다 덜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탕씩도 차고 나가고 그러면 하루에 한 달 월급도 더 벌 수가 있으니 월급 같은 건 문제도 아니야. 참, 미스박도 차는 거가 뭔지 알지? 나는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2층엔 세탁소, 우체국, 포장센터, 여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 옆에는 베니어판으로 벽을 친 여종업원이 옷도 갈아입고 담배도 피울 수 있는 간이 휴게소가 있었다. 양키들은 여자들의 전용 구역이라고 정해진 데는 전혀 침범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다. 그 안에서 청소부들은 매장에서 빈 박스를 치우는 척하고 그 안에 넣어가지고 나온 껌이나 담배, 치약, 로션, 초콜릿, 캔디 따위를 몸에다 찼다. 여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겨울이라 치마 안에 입은 내복을 발목까지 걷어내리고
종아리로부터 위로 미제 물건을 쌓아 올리는 기술은 제 눈의 시력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요술적이었다. 한 켤을 쌓고 고무줄로 동이고 그 다음 켤을 쌓곤 했으므로 절대로 흘러내리거나 한 군데 뭉칠 염려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 위에다 수더분하고 풍성한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으면 감쪽 같았다. 그곳은 한국 사람하고도 여자들만의 전용 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동안 누가 보건 말건 상관도 안 했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 순식간에 그 일을 해치우고는 어기적 걸어 나가는 걸 보고 있으면 어찌나 징그러운지 얼른 잊어버리고 싶어서 고개를 젓곤 했다. 내가 견디기 어렵게 징그러워한 것은 결코 아줌마들의 행동이 아니었다. 미제 물건으로 갑옷을 해입은 아줌마들의 몸을 맨몸인 듯 시침 딱 떼고 더듬을 여순경의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여순경은 미제 물건과는 인연이 먼 한국물산부 직원들의 소지품은 김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도시락통 속까지 샅샅이 뒤졌다. 티나 김이 말을 계속했다. 그러다 들키면 당장 해고고, 해고당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러면 다시는 미군 계통에 취직을 못하는데도 그 짓에 맞들이면 그만두지들을 못해. 미제 아니면 물건 같지도 않고 미군 아니면 사람 같지도 않게 눈만 높아져가지고 해고당해봐 갈 데가 어딨겠어? 10중 8구 양공주로 빠지더라고. 난 미군 부대물이 여기가 처음이 아니야. 처음엔 미군 부대면 어떠냐고 이것도 당당한 직업이라느니 영어 배우기 첩경이라느니 장담하던 애들도 다들 그렇고 그런 대로 빠지게 되더라고. 내가 왜 이런 소리 하는 줄 알아? 한국물산부에도 마음만 먹으면 아주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 직접 빼돌리지는 못해도 친한 미군을 만들어서 넌지시 필요한 물건을 사달랄 수도 있으니까. 돈 주고 사달라는 것도 죄가 되나요? 얘 좀 봐. 그럼 누군 돈 안 내고 훔치냐? PX 속에서는 껌한 개도 훔치는 건 불가능해. 한국 사람이 달러를 소지하는 것도 불법이니까 그걸로 물건을 사서도 안 되는 거지. 나는 여기 파자마부 생길 때부터 있었지만 그래봐야 반년도 안 되는데 그동안 해고당하는 애들 숱하게 봐왔어. 미국 물산부에선 석 달을 버텨도 장수하는 거야. 직접 차는 건 청소부 아줌마들인데도요? 그래도 아줌마들이 해고당하는 경우는 드물어. 직접 달러를 취급하는 건 아니니까. 언제나 세일즈 거리 현장에서 들키게 돼 있지. 아줌마들은 양키 시장에서 걸리는 수가 있다지만 그건 한국 사람끼리의 문제니까 또 다르지. 그럼 여순경은요? 얘는 그걸 우리가 알게 뭐냐? 여순경한테는 여기가 최고로 좋은 자리여서 다들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주 갈린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양키들 소관은 아닐걸? 그리고 미스박 지금 남의 걱정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 미스박을 아끼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 사장님이 기대하는 것도 그 점이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잖아. 미안해요 언니. 전 솔직히 말해 허 사장이 저한테 뭘 기대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자꾸만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무능해서 쫓겨나면 모를까. 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텐데. 잘하고 있는데 뭘 그래. 지금처럼 하면 돼. 모양 낼 줄도 모르고 꼭 학생처럼 하고 다니는 것도 얼마나 보기 좋은데 그래. 나는 아직도 양갈래로 딴 생머리 그대로였고 핸드백도 없어서 대학 들어가서 산 가죽 책가방을 그대로 들고 다니고 있었다. 오리 가방이라 불리는 그 책가방은 당시 대학만 들어가면 의리에 장만하게 돼 있어서 유난히 학생 티가 나는 거였지만 도시락을 넣고 다니기 편했고 무엇보다도 그 바닥에서 거짓대가 안 덤벼서 편했다. 그러나 내심 허 사장이 좋아하는 서울대학에 은근히 맞장구를 치는 것도 같아 월급만 타면 당장 면해보려고 벼르고 있던 차였다. 그날 밤 파티에서 처음으로 콜라도 마셔보고
빙글빙글 도는 정결한 기계가 토해내는 꽃잎처럼 가볍고 새하얀 팝콘도 먹어보았다. 그러나 그거 얻어먹기가 쉬운 게 아니었다. 스낵바가 워낙 좁은 건지 사람이 많은 건지 파티장은 발 들여놓을 틈이 없었다. 준비한 팝콘은 이미 동이나 맹렬하게 돌아가는 기계 앞에 줄을 서 있었고 콜라는 어디서 어떻게 주는 건지 병째 마시는 이가 있는가 하면 유리컵으로 마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못 얻어먹은 사람이 더 많아서 콜라를 어디서 주느냐고 갈증난 얼굴을 서로 묻고 밀치고 밀리면서 두리번댔다. 서서 담소하는 데 익숙지 않은 우리는 앉을 자리 먼저 찾았으나 벽 쪽으로 붙어놓은 의자는 몇 되지도 않아 이미 다 임자가 있었고 1층으로 통하는 널찍한 계단도 청소부 아줌마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거의 다 양단 저고리에 비로드 치마를 입은 그들은 비로드가 눌릴까봐 엉덩이를 훌러덩 까고 인조 속치마를 드러낸 채 퍼덕거리고 앉아서 걷어올린 치마 앞에다는 팝콘을 잔뜩 받아놓고 어석어석 씹고 있었다. 가장 전망 좋은 자리인 층층 다리에 앉은 그들은 파티에 왔다기보다는 서커스 구경을 와서 막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기대감에 충만한 얼굴로 왕성하게 먹고 마셨다. 바 너머 주방에서 서너 명의 양키가 엉거주춤 턱을 고인 자세로 홀 안에 이런 난장판을 희죽희죽 웃으며 구경하고 있었다. 그 혼잡 속에서도 김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면서 우리 파자마부 식구들은 티나김 곁에 붙어 있자고 했다. 왜 그러는지는 곧 밝혀졌다. 아우성을 치고 덤벼들어도 잘 차례가 오지 않는 콜라병과 팝콘을 머리에 흰 두건을 쓴 미군이 쟁반까지 받쳐서 우리한테 가져다 주었다. 그가 우리 곁으로 그걸 가져오는 동안 사람들은 억지로 길까지 내주었다. 티나김이 그에게 가볍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우리한테 먹기를 권했다. 처음 마셔보는 콜라는 양냄새 같은 게 나서 내 입맛엔 맞지 않았다. 그러나 팝콘 맛은 마냥 먹고 싶게 고소했다. 사람들이 떠들고 킬킬대는 소리와 내 입속에서 팝콘 부서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혼잡과 소요의 한가운데서는 한껏 야하게 차려입은 매장 아가씨들이 미군과 짝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외국 군인들의 듬직한 어깨 너머로 넘실대는 여자들의 선홍빛 입술이 동백꽃을 문 것처럼 요염했다. 생전 처음 보는 사교춤이라는 걸 자세히 보고 싶어 앞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때 PX 총 책임자인 미스터 사진 캐넌이 사람들을 해치고 티나 김한테로 다가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티나 김이 검은 플레어 스커트를 우아하게 휘날리며 사진 캐넌의 리드에 따라 춤판을 향해 스텝을 밟았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숨을 죽였기 때문에 비로소 음악이 들렸다. 음악은 작은 포터블 전축에서 흘러나오고 처음부터 계단에 진을 치고 있던 아줌마들은 바로 이 구경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짝 턱을 쳐들고 긴장하고 있었다. 사진 캐넌은 나도 한번 인사를 한 적이 있었다. 임시 패스를 사진이 붙은 진짜 패스로 교부받을 때였다. 티나는 나를 데리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담당자로부터 패스를 교부받고 나서 사무실 옆에 붙은 방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나를 인사시켰다. 나한테는 그를 PX 총 책임자라고 말했지만 그에게는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알아듣지 못했다. 나는 다만 그가 영어로 나에게 말을 시키면 어떻게 하나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그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티나하고만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조금도 사무적이지 않고 은근하고 다정했었다. 사진 캐넌의 널찍하고 번들대는 책상 위에는 그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내와 아들딸이 각각 혼자 찍은 사진이 장식돼 있었다. 그의 아내는 턱이 각져서 그런지 서양 여자치고는 무뚝뚝해 보였고 아이들은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소년들이었다.
계집애의 웃는 얼굴에 빠진 이가 인상적이었다. 짧은 시간에 본 것이 이렇게 뚜렷한 것은 두 사람이 환담하는 동안 거기밖에 시선을 고정시킬 데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에도 몇 번 매장에서 싸진 캐논과 마주친 일이 있지만 나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 같지도 않았거니와 알아볼까 봐도 겁이 나서 미리 눈길을 피했을 것이다. 준수하고 차갑게 생긴 데다가 귀티까지 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상이었고 군복도 썩 잘 어울렸지만 한 번쯤은 머릿속으로라도 신사복을 입혀보게 되는 그런 중년이었다. 그만 가자. 월급도 탔는데 너무 늦으면 안 좋잖아. 싸진 캐논과 티나김의 춤에 넋을 잃고 있는데 옆에서 김언니가 시무룩한 얼굴로 퇴근을 했다. 월급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서 가죽 책가방을 끌어안았다. 그동안 화장실 갈 시간이 없지는 않았지만 아직 세어보지 못한 월급의 부피가 뿌듯하게 만져졌다. 그러나 그만한 부피가 가슴을 뚫고 지나간 것처럼 나는 자꾸만 허전해지고 있었다. 그건 책가방이지 돈가방이 아니었다. 아니 돈가방이지 책가방이 아니구나. 그따위 생각은 안 하는 게 수였다. 바깥 날씨는 맵싸했다. 너도 차차 티나김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듣게 될 거야. 벌써 들어서 알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김 언니가 언짢은 표정에 어울리는 투덜대는 투로 말했다. 못 들었어요. 뭐라고들 그러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다는 걸 결백처럼 주장하며 물었다. 싸진 캐논의 정부라고들 그러지. 그럼 아닌가요? 본인은 아니라고 코웃음을 쳐. 좋은 친구 사이라는 거야. 언니는 어느 쪽을 믿는데요? 본인의 말을 믿고 싶어. 그 여자 집에서 남편한테 얼마나 잘한다고. 남한테 입에 혀 같은 건 그 여자 천성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애를 못 낳는 것 하나만 빼고는 나무랄 데 없는 여자야. 앞으로 낳으면 되죠 뭐. 아주 못 낳는다나 봐. 오죽해야 첩을 얻어줬겠어. 첩이 아들 낳은 지 얼마 안 돼. 한 집에서 다들 구순하게 사는 것 보면 이상해. 남편도 첩도 그 여자를 떠받드는 눈치야. 아직은 그 여자가 먹여 살리니까 그렇지만 마냥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 여자가 그런 생각 못할 리가 없고 센 자존심으로 봐서도 개밥의 도토리가 되기 전엔 국제결혼이라도 했으면 싶은데 아니라고 펄쩍 뛰니까 믿을 수밖에. 국제결혼이라면 싸진 캐논하고 말인가요? 그랬으면 오죽이나 좋아. 그렇지만 그 남자도 가정을 가진 남자라니 이혼시키기가 그리 쉽겠어? 그래서 친구 사이라고 내숭을 떠는 것 같아. 곧 죽어도 정부 소리는 듣기 싫을 거 아니야. 양키 정부면 양갈보지 별거야? 김언니는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걸음걸이가 뒤룩거리고 티나김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했다. 나도 안 듣는 데서 남의 뒷공론이나 하고 있다는 게 혐오스러워져서 입을 다물었다. 명동 입구까지는 상점이고 노점이고 일제히 성탄절 기분을 내고 있었으나 을지로 입구 전차 정류장은 어두컴컴하고 전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도 어둠을 빨아들인 것처럼 암울해 보였다. 김언니는 방향이 다른데도 내가 전차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 척하면서 못다한 말을 계속했다. 서로 좋은 친구 사이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더니만 자기 남편한테 소용되는 물건도 꼭 캐논한테 오더를 시키지를 않나. 첩이 낳은 자식을 제가 낳은 자식처럼 사진을 넣고 다니면서 캐논한테 자랑을 시키지를 않나. 꼭 제가 무슨 한국의 현모양처의 표본처럼 굴었다니까. 캐논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보낸 편지나 그림까지 티나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신통방통해 했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티나가 그 집 아들딸한테 진짜 봉견으로다 특별 주문한 파자마를 선물하느라 한 달 전부터 법석을 떨었다고. 그게 다 주위 사람들한테 지네들이 친구 사이라는 걸 믿어달라는 제스처 아니겠어? 그렇게 잘 나가다 말고 아깐 그게 무슨 짓이래?
난 캐넌에 정품네 하고 광고를 치면 어쩌겠다는 거야. 언니는 영화도 못 봤어? 그 사람들 부부끼리 짝 바꿔가며 춤추는 거 보통 아니오. 난 좋더라 뭐. 춤 잘 춰서 보기 좋고. 둘 다 그만큼 남의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굴어서 더 좋고. 나는 호기심을 억제하고 이렇게 위선을 떨었다. 위선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춤추는 모습은 생각할수록 짜릿하게 아름다웠다. 스캔들을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라 정화시켜 줄 것 같은 춤솜씨였다. 전차가 왔다. 언니가 가방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면서 손을 흔들었다. 늦은 시간이라 텅 빈 전차간에서 나는 두둑한 책가방을 깊이 끌어안았다. PX 언저리하고 도남동하고 별 천지인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밤이 늦어 불 켜진 집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드문드문 보이던 불빛조차 없는 칠흑의 거리에서 나는 되레 산지 사방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딛고 사는 땅조차 숨결을 지닌 짐승의 가슴처럼 동물적으로 벌떡대는 게 발바닥으로 전해와 건성건성 걸었다. 파티의 그 은성하던 불빛과 아름다운 춤은 꿈이었나? 이 은밀한 웅성거림은 또 무엇인가? 좀 전까지 집집마다 불 밝히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가 나타나자 숨죽이고 일제의 어둠 속이나 땅 속으로 스며들어 초롱초롱한 밤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리고 있는 거나 아닐까? 허황한 생각이 생생한 현실감이 되어 나를 뒤쫓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고꾸라지듯이 다른 박질 쳤다. 새처럼 헐떡이며 집에 당도한 나는 전신이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젖어 있었다. 방바닥에다 돈가방을 내던지니까 살 것 같았다. 엄마, 저 월급 탔어요. 언니, 내 가방 좀 열어볼래요? 한 달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래 얼마나 주디? 엄마가 먼저 가방을 끌어당기면서 물었다. 오늘이 월급날이래요. 반달밖에 안 됐지만 한 달치를 다 쳐줬다나 봐요. 얼만지는 말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엄마가 물었는데도 나는 올케를 보고 말했다. 올케와 조카들을 내 힘으로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뻐서 가슴이 벅찼다. 엄마가 가방을 열고 돈뭉치를 꺼냈다. PX 포장지로 싼 양회 봉투 안에서 돈이 나왔다. 풀빛도 선명한 1,000원짜리 돈다발이 4개나 쏟아져 나왔다. 40만 원이었다. 은행에서 간 나온 새돈이라 만져보고 어림짐작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액수였다. 세상에 이 많은 돈을 내가 벌었단 말이지? 엄마는 눈에 눈물이 그렁하면서 입도 못 다물고 웃고 있었다. 올케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이 돈다발을 만져보고 넘겨보면서 얼굴 하나가득 웃음이 번졌다. 엄마가 먼저 병원 약 한 번 못 써보고 죽은 아들을 불쌍해하며 눈물을 찍어냈지만 40만 원이 회복시켜준 생기는 어디 가지 않았다. 자는 아이들까지 어제보다 훨씬 영양이 좋아 보였다. 1,000원짜리 돈다발이 퍼뜨린 시퍼런 생기가 고목나무에 물 오르듯이 이 집을 변화시키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작은 아씨, 고맙고 미안해요. 저도 뭘 해볼게요. 작은 아가씨가 벌어오는 돈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지 않을게요. 그럼 내가 아이들 봐줄 기운이라도 있는 동안에 뭐든지 해라. 그들은 마치 돈이 돈을 부르는 영험을 믿는 것처럼 40만 원을 세고 더 세고 또 세면서 돈을 벌 꿈을 꾸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좋아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 해본 일이었다. 나는 두 무릎을 세운 사이로 고개를 묶고 엎드려서 피곤한 신용을 했다. 그만, 제발 그만 좋아해. 이렇게 악을 쓰고 싶은 걸 어금니 사이에서 죽자꾸나 억누르고